오늘의 이야기 에피소드 1 어두운 밤 흉가 안. 친구의 대답인 줄 알았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 대답의 정체는? 에피소드 2 잠시 동안 내가 아닌 듯한 느낌. 벤치에 서 있었다. 그날의 기괴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에피소드 3 실생활에서 매일 접하던 익숙한 물건에게서 느껴지던 기묘하고 섬뜩했던 경험담. 선선한 가을과 함께 오늘의 세 가지 에피소드가 유닛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어느덧 루아의 소름 파스타도 9번째 방송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채널 본체님의 말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자면 선선한 가을을 맞아 저희 채널도 약간의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채널 코너 중 소름 파스타는 3가지 이야기로 나눈 구성의 이번 화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직접 시청자 제보를 받아 그 이야기를 들고 새로운 코너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청자 제보는 업로드 본문에 제보폼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그 링크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자분들 중 이야기가 선정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시청자 제보 괴담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코너들로 돌아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저희 루아의 소름 파스타에서 준비된 공포맛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드리자면 각각의 에피소드를 이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반전,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 세 번째 이야기는 익숙함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썰의 스토리로만 보자면 다소 단순하고 클리셰적인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약간의 반전이 묘미가 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이라는 포인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썰의 주인공이 느낀 시간과 세상이 느낀 시각이 다름에서 오는 공포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익숙한 물건에서 다가오는 익숙해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많이 스포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늘의 소름 파스타 마지막 공포 맛도 얼른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긴 말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포식당 루아에서 정성껏 차려 준비한 맛있는 괴식 한 그릇. 손님 여러분들의 오감을 자극할 오늘의 9번째 공포 맛.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소름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루아의 소름 파스타. 9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1 원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단체로 몇몇 여학생들끼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이 여학생들은 여행 경비도 아낄 겸 해서 계곡에서 놀고 난 뒤 그날 잠은 흉가에서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신나게 놀 때는 좋았으나 밤이 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낮에 놀 때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아프더니 화장실 생각이 간절해졌지만 이곳은 집이 아닌 흉가였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에다 모여있던 장소가 흉가인지라 공포감이 몰려온 한 친구는 결국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다른 친구를 깨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졸랐죠. 그렇게 두 친구는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 앞에 도착하자 급했던 친구는 함께 온 친구에게 문 앞에서 반드시 내가 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며 간절하게 당부를 전하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친구는 문득 밖에서 아까까지 느껴지던 인기척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명아야, 밖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자 곧 바깥쪽에서 응 이라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볼일을 보던 친구는 안심을 하고 볼일에 집중을 하려다가 곧 다시 조용해지자 다시 한번 불안에 떨며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명아야,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곧 친구의 대답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원래. 응? 그게 뭔 소리야? 사투리야 뭐야? 볼일을 보던 친구는 친구가 내가 모르는 말로 장난을 치는가 싶어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다시 볼일에 집중을 하다가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져 또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명아야, 어디 있어? 그랬더니 곧 밖에 있던 친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원래. 아까와 같은 대답이었죠. 어느덧 볼일을 보던 친구는 볼일을 다 마치고 다시 물으며
화장실 칸 안에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죠. 나 지금 나갈 거야. 거기 있지? 그런데 이번엔 밖에서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그 친구가 화장실 칸 밖으로 나오자 뜻밖에도 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그 친구는 계속 대답해주던 친구가 자신이 늦게까지 안 나오자 지루해져 옷을 입는 동안에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 다음날 같이 화장실에 가준 친구에게 물었죠. 너 그날 왜 놔두고 먼저 갔었어? 그 친구의 말에 친구는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너가 볼일 다 보고 나서 혼자 먼저 자러 들어가는 거 보고 자러 갔는데? 그 말에 그 친구는 찝찝함과 동시에 오싹함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섬뜩했던 것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후 그 친구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국어 담당 담임 선생님에게서 들은 말이었죠. 선생님, 혹시 원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응? 원래? 그거 옛날에 쓰던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위에. 위에라는 뜻이야. 에피소드 2. 벤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는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수업은 밤 9시쯤 끝났는데 그날도 저는 저녁 9시쯤 수업을 마쳤죠. 저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검도부 활동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10시 반까지 방과 후 활동으로 운동도 마쳤습니다. 그 후 하굣길에 친구가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고 친구와 식사 후 헤어진 뒤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몰려오는 현기증에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현기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 다시 자전거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다시 현기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달리던 길도 어둡고 더 늦은 시간이 되어 집에 도착하면 무서워질 듯해 저는 현기증을 참고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위치에 한 이발소가 보였습니다. 당시 시각이 늦은 시각이라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 이발소를 지나치다가 그 이발소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문득 보게 된 유리에 비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제 모습 뒤로 짐바지 쪽에 한 할머니가 앉아서 제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게 보인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허리를 더듬어 보았을 때는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안 보였죠. 그러나 다시 유리창을 바라보자 허리를 감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급하게 페달을 밟아 집에 도착했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짐바지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짐바지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에 저는 그때 유리창에 비쳤던 할머니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미스터리하고 섬뜩했던 것은 집에 도착해 엄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벌써 3시인데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제가 느낀 오는 길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던 시간은 단 10분이었기 때문이죠. 즉 아무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로 인해 지체가 되었어도 10분 남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느낀 시간과 달리 정말 엄마의 말대로 제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돌아온 것이라면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제가 유리창으로 비춰보았던 그 할머니는 귀신이었고 저는 홀려있는 상태라 실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갇혀 있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그때 제가 본 할머니가 귀신이었다면 어디에서 저에게 붙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제가 잠시 앉아 쉬었던 그 벤치에서 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슬하는 곳 등 귀신이 있는 곳에서는 귀신이 있다면 공통적인 증상으로 두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겪었던 두통 증상은 제가 그날 할머니 귀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아니었을까요? 에피소드 3. 콘센트. 저는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을 지닌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자취방 안은 줄곧
온갖 쓰레기가 나뒹구는 때가 많았는데요. 그걸 안 여자친구가 종종 함께 방 청소를 해주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자친구와 함께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반대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의 반대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저에게 보여주며 의심의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여자친구의 질문에 제가 그쪽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에 가려져 있는 콘센트 안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꽤 긴 길이의 머리카락 하나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죠. 남자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기다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외에 여자를 자취방에 데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함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콘센트에 꽂혀있던 머리카락을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카락은 쉽게 풀려나왔고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쁜 감촉이 들어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촉감이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남자들 뿐이고 여자친구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여자친구의 머리색과 달라서 의아했죠. 하지만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져 여자친구에게는 제 머리카락이라고 대충 둘러대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청소를 마친 후 여자친구와 노래방에 들른 뒤 과음을 한 다음날이라 피곤함에 찌들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덧 학교에 갈 시간이 코앞이기에 저는 깜짝 놀라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가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어제 보았던 그 머리카락이 꽂혀있던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도 머리카락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에 칭칭 감겨서 까맣게 변해버린 두 개의 콘센트 구멍 중 한쪽에만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머리카락 하나가 보였죠. 어제보다 더 기괴한 모습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촉수처럼 콘센트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는 듯한 느낌에 저는 바로 머리카락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어제의 그 리얼한 감촉이 느껴졌죠. 저는 다시 불쾌했지만 이제 더는 의문의 머리카락이 나타나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그 콘센트에 사용하던 물건에 코드를 꽂아두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콘센트 머리카락의 존재를 잊어갔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던 저는 갑자기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가 라고 반복되는 소리였죠. 순간 저는 놀랐지만 옆을 보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로 느껴져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쾌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찝찝해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라디오에 꽂혀진 충전선이 보였고 그 충전선을 따라가던 시선의 끝에는 콘센트가 보였습니다. 이전에 라디오 충전선을 꽂아두고서 방치했던 예전에 그 머리카락이 보였던 콘센트였죠.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찝찝해져 라디오 전원을 끄려고 손을 가져갔는데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라디오 전원은 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원이 꺼져 있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가 이렇게 가를 반복하는 기괴한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그 콘센트에는 전보다 많은 양의 사람 한 명 머리카락 전체 수준의 머리카락이 휘감겨 있었습니다. 제 예상처럼 이 머리카락은 콘센트의 한쪽 구멍에서만 촉수처럼 나와 있었죠. 제가 소름이 돋아 콘센트에 가득한 머리카락을 뽑아내려고 하자 머리카락을 당김으로써 실제 사람 머리 가죽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다 당기다 보니 빨간 피까지 솟구쳐 저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 깨어난 저는 도저히 소름이 끼쳐 못 견딜 것 같아 방을 깨끗이 치우고 그 콘센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콘센트에서 의문의 머리카락이 보이는 일은 반복됐고 견디다 못해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저는 제가 살던 자취방까지 떠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콘센트만 보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이기에 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 공포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콘센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일상에 흔한 만큼 그 공포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큰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흔하게 보는 콘센트에서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머리카락을 뽑지 마세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루아의 소름 파스타. 9번째 공포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름 파스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